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많겠지요. 저도 그렇고. 저도 로또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요. 벼락을 1년 동안 무려 16번 맞을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벼락 한 번 맞으면 죽지요, 그냥. 근데 1년 안에 벼락을 16번, 거의 불가능하죠. 16번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년 안에. 그리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로또 1등에 당첨돼도요, 행복한 사람이 없답니다. 방금 전해드린 뉴스처럼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재미로 복권 긁으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복권만 긁지는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요, 부모님 등 긁어주는 건 어떨까요? 네, 박종진의 캐도남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상황 먼저 짚겠습니다. 이분은요, 색깔이 분명해서 안티팬도 많으시고 열성팬도 무척 많으시고 저희 제작진도 고생시키는 분입니다. 이봉규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게시판에 이봉규 평론가님 모시라는 그런 아주 여러 같은 그 팬들이 엄청 많았는데, 저희 제작진은 지난번 눈빛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후보 뭐 여러 가지 눈빛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심의에 걸려서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제가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무리를 좀 덜 일으키는 쪽으로. 덜 일으키는 쪽으로.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니 뭐 그래도 뭐 용감하게 하실 말씀은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조금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친다. 네. 이러면 좀 네. 그러면 같이 비판해 주면 돼요. 이쪽 저쪽 다 같이. 네. 네. 대선 앞두고 하는 일마다 대박 신환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철수 열풍이죠. 안철수 열풍. 이분을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원장님? 만만찮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네. 고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부를 해봤는데. 안철수 원장은 아직 뭐 공식 선언을 안 해서 뭐 후보라고 공식 그러니까 안철수 안 하죠. 네. 근데 뭐 안철수 원장 잠정적 대권 주자, 주자 이렇게 해부를 해주시죠. 근데 이 양반이 이 세간의 이렇게 평론가들이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강자다. 네. 저는 이렇게 해부를 일단 하는데, 네. 우선 세 가지로 제가 해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 표 혹시 표가 있습니까? 예. 좀 이 표를 가지고 표를 들어주십시오. 준비합니다, 지금. 예. 표까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네. 짝퉁 플라톤이다. 플라톤 아시죠? 네, 이상주의자. 네, 이상주의자. 철인왕을 강조했고, 네.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네. 그리고 동양의 공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플라톤. 사상과 철학의 아주 원조격이죠. 네. 근데 왜 짝퉁이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안철수 원장이 상당히 플라톤에 심취해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이번에 그 힐링 캠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그 책 안철수 생각에서도, 안철수 생각이 왜 대화편이지 않습니까? 제 교수가 질문을 던지고, 네. 안철수 원장이 대답을 하는 형식인데, 이것도 플라톤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형식 가지고 비판할 거 절대 없습니다. 그건 원래 플라톤이 그 옛날에 멋지게 한 건데, 물론 수준에서 그 내용과 질면에서 플라톤과는 비교가 안 됐지만, 네. 그렇다면 그런 형식을 취한 걸로 봐서 플라톤을 상당히 동경하고 있고, 한때 안철수 원장이 플라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대중을 얻는 법.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투표 아닙니까? 네. 투표에 이기는 법은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설득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에 지속적으로 안철수 원장이 주장하는 게 설득이거든요. 네. 포용, 설득, 뭐 타협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플라톤이 얘기가 설득을 암과 본,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네. 암과 본, 행위의 근본이 되는 본을 통해서 이걸 알아서 뭐냐, 궁극적으로 이데아를 이제 찾자는 거. 이데아라는 건 참 본질, 네. 뭐 참 진실 이런 거를
이제 이상 세계죠. 그렇죠. 무형의 의미로 이데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데아를 찾자는데 강론을 막 여기저기서 이제 플라톤이 얘기를 합니다. 철학서부터 정치, 뭐 문화, 시, 뭐 음악, 체육에게 쭉 얘기하고 국가론에서요. 네. 안철수 원장도 이번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왜 짝퉁이냐면 플라톤은 이데아를 찾자고 하면서 강론을 설명을 했고 네. 안철수 원장은 세 가지 빅 테마를 내밀더만요. 네. 뭐 복지, 정의, 평화. 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본질하고는 좀 다르게 일종의 강론적인 성격이거든요. 여기서 또 세세하게 뭐 복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깊이 없이 막 주저리 막 써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게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자기는 국정 철학을 가지고 국정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새벽서부터 열심히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안 했으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너무 일을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된 건데 안철수 원장도 이 책에서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명품과 짝퉁이요. 전문가만 알죠. 저희들은 모르죠. 딱 봐도 아는데 명품은 심플해. 아, 명품 백이나 뭐 옷이나 보세요. 심플해. 짝퉁은 복잡해요. 이게. 이것저것 다 나타나려고 그래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생각 이런 책을 보면 굉장히 공부는 많이 했다. 이 양반이. 그리고 다방면에 박식하다. 네. 나중에 TV 토론에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표하고 붙으면 네. 내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표가 말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공을 상당히 쌓았어요. 네. 그러나 이 짝퉁 플라톤이라는 건 그 본질의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어떤 성찰은 약간 좀 부족해 보인다. 네. 플라톤에 비해서.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짝퉁 플라톤이다. 네. 그러나 뭐 그것도 짝퉁도 대단한 수준이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안 했으면 더 성공할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다. 이 멘트가 저는 마음에 좀 더 와닿는데요. 안철수 원장도 이 책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안 했으면 네. 이 책이 멋질 수 있었어요. 심플해야 된다. 근데 너무 뭐 온갖 거 다 갖다 다뤘는데 깊이는 없고 죄 어디서 그냥 다 주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일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스는. 그 지도자잖아요. 네, 그게 지도자다. 사람들 다 할 사람들 많은데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사실 지도자보다 더 똑똑한 참모들이 더 많죠. 그렇죠. 네, 참모가 더 똑똑한 나라가 훨씬 훌륭한 나라. 네, 그럼요. 자, 두 자, 번째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나빠 보일 수 있는데 뭐 아주 뭐 이거 다 나쁜 얘기인데요. 뭐 짝퉁 플라톤도 나쁜 얘기고 아니, 양의 탈을 쓴 늑대도 나쁜 그러지만 얘기잖아요. 예. 짝퉁 플라톤이라도 플라톤에 가깝게 갔다는 자체가 야, 그러면 뭐 대단한 거예요. 네. 자,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뭐냐면 이 안철수 원장 이 양반이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순한 양으로 비춰져요. 네. 얼굴 딱 봐도 굉장히 나는 선한 사람. 너그러운 분. 나는 아주 착한 사람 순둥이 써 있잖아요. 네. 말하는 투라든지 네. 세상에 한 번 저 직원들한테도 화를 내본 적이 없대요. 네. 아주 그렇게 순한 양인데 언제 화를 내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데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이거 힐링 캠프에서 얘기한 말이에요 본인이. 네, 책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읽었습니다. 뭐야 저 샤워기 크게 틀어놓고 고함을 지른다고. 네, 거기서 화를 내는. 냅다 고함을 지른데 네. 혼자 있을 땐 늑대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늑대가 되는 거고 사람 대중 앞에서는 양이 되고. 늑대에다 이제 양의 가면을 이제 쓴 거지. 그 스트레스를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제 화장실이 그렇죠. 아니라 이제 화장실이랑 같이 있죠 요즘 네. 샤워.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 그 순간은 늑대가 된다. 그때 그렇죠. 얼굴은 그건 이제 뭐 모르는 거죠. 상상에 맡기고. 상상에 맡기고. 네. 그다음에 세 이 번째. 늑대의 습관이 굉장히 끈기가 있어요. 사자는 사냥할 때 확 달려들었다가 놓치면 그냥 거기서 힘 빠져서 그냥 퍼져요. 네. 근데 늑대는 몇십 킬로까지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끈기가 있고 안철수 원장 상당히 끈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치밀하고. 네. 요번에 그 1년에 예를 들어서 책을 내는 과정에서 이제 썼지 않습니까? 탈고하고 네. 탈고하고
힐링 캠프 나가고, 탈구하고, 그 다음에 출간하고, 네. 이런 힐링 캠프 나가고 이런 일련이 모든 전략들, 전술들이 이게 기가 제작진의 제작진과 출판사의 일정에 의해서 짜진 게 아니라 안철수 원장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짜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힐링 캠프도 이번에 처음에는 힐링 캠프에 이제 박근혜 원장 나갔죠. 그 다음에 문재인 의원 나갔죠. 그 다음에 안철수 원장을 불렀어요. 근데 안 나간다고 그랬어. 몇 번 거절을 하고 이번에는 안철수 원장 자기가 부른 거야. 힐링 네. 캠프에 전화해서 네. 이거 난 이제 하겠어. 왜냐하면 책이 나왔거든. 네. 요 시점이거든. 그리고 지금 대선 가도에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때 왜냐하면 저쪽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지금 경선 하잖아요. 캠페인 효과를 막 보고 있잖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캠페인 효과에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빠졌었거든요. 네. 완전히 빠질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책과 힐링 캠프에 이걸 그냥 업시키는 방향으로 컨벤션 효과를 죽이면서 자기는 책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올리는 아주 고도의 치밀한 스케줄이 정치 스케줄이 타이밍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SBS까지 움직여서 출판사까지 움직여서 이 아주 치밀한 고도의 전략을 쓴 걸 봐서 이것도 늑대의 전략이 네. 늑대 사냥할 때 대성공했죠. 그리고 늑대는요 약한 상대를 안 잡고 제일 강한 상대를 잡습니다. 네. 늑대는 사자는 그 무리 중에서 제일 약한 걸 잡아요. 네. 그래서 뭐 서울시장보다는 대권을 잡는 게 강한 상대예요. 그리고 늑대는 먼저 먹이를 잡으면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먼저 줘. 네. 자, 서울시장 먼저 박원순 시장한테 네. 양보하지 않았어요? 네. 양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거 내가 먹겠다 이거. 아, 이게 늑대. 우리 편한테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나눠주고. 이게 늑대예요. 아, 여러 가지 분석 많이 하셨군요. 여러 가지 보니까 양의 탈을 썼지만 무서운 전략가면서 아주 결단력 있고 집념과 끈기가 있고 네, 무서운 좋은 얘기네요, 이것도. 그럼요. 이 네, 네. 제목 보면 안 좋은 얘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자, 꿈꾸는 소년, 이건 제목이 좋아 세 보이는데요. 번째는 이제 꿈꾸는 소년인데 이제 아마 박종진 앵커도 좀 소년 같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좀 약간 좀 철딱선이 철딱선이 없고 없죠. 네. 나도 그런 얘기 좀 네. 많이 듣거든요. 예. 친구들한테. 예, 예. 근데 이 양반도 그래. 네. 조금 마냥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꿈꾸는 소년이라는 건 과대망상증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꿈을 되지도 않는 꿈을 너무 많이 크게 꾼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는 아주 엄청난 그 말은 꿈을 꾼다. 과대망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안철수 씨는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거 온 세상을 한 방에 정당도 없이 한 방에 다 바꿔버릴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꿈꾸는 소년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요번에 안철수 생각에서도 보면 자기 자랑 무지무지하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엄청나더라고. 힐링 캠프에서도 그렇고 일례로 안철수 효과 때문에 안철수 본인 때문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네. 그다음에 정치권이 특권 왜 의원들 특권 내려놓기 왜 요즘 유행이잖아요. 이것도 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거 자기 다 효과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꿈꾸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요. 꿈꾸는 소년이 또 이게 또 아마추어예요. 네. 프로가 아니거든. 네. 그래서 정치는 이 프로들은 이미 시행착오까지 다 겪고 그 시행착오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전략도 세우는데 이 양반은 정치에 대해서 아직 시행착오도 겪지도 않고 이제 이론만으로 공부만 무지하게 머리 좋아서 실패가 없었죠. 실패 없었지. 인생에도 실패 없었지만 그리고 이분은 안 될 것 같으면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반드시 당선된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죠. 그 A 플러스 인생에서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이 소년 꿈꾸는 소년의 네. 이미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책 출판, 방송 출연 이후에 지금 그 지지율이요. 박근혜 후보를 넘었습니다. 넘었지. 다들. 자, 이거 꼭 이것이 끝까지 간다는 법은 없어요. 일시적인 현상이 얼마든지 다 그동안 이제 대선 전에 여론조사에서 얼마든지 있었지만은요.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 이런 걸 좀 구상해 갖고 오셨다면서요. 지금 안철수 효과가요. 이 지지도가
그 전에 왜 제3 후보들 그 반짝 효과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계속 최근에 문국현까지. 그러나 그거는 이 안철수 효과하고는 저는 본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에 힐링 캠프도 예를 들면은 자 박근혜 원장이 12%에서 시청률이 네. 저 문재인 의원이 10%고 네. 안철수 씨가 2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두 배네. 더블 스코어인데 이것도 작전에 의해서 그때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연달아 나갔으면 잘해야 박근혜 전 대표하고 비슷한 수준. 네. 12%도 못 미쳤을 거예요. 네. 뜸을 확 들여놨다가 책 나오면서 그냥 몰아가지고 네. 하니까 20%를 띄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네. 안철수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이 양반이 쉽게 칼을 빼든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거는 다자 출마해서 1위. 네, 이건 뭐, 예. 네. 그러니까 뭐 박근혜도 네. 나오고 문재인도 나오고 그렇죠. 누구도 나오고 그런 뭐, 예. 여기서 자기는 한 35%로 그럴 확률도 있죠. 있어요. 네. 이걸 지금 노리는데 네, 그래서 이거 뭐, 끝까지 민주당에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뭐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의 지지율의 혁명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은 민주당 흡수인데 요거는 이제 대마를 잡아서 민주당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그냥 먹는 거죠. 통째로 대마를 잡아서 민주당에서 지금 막 마이너 리그도 막 하잖아요. 여기서 뭐 단일화해서 우승하는 거죠. 단일화해서 이기는 거. 우승해서 흡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박근혜하고 안철수랑 플러스입니다. 이게 이런 확률은 없죠. 이건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박근혜 플러스 안철수에서 공동정부를 간다는 거예요. 시인 김지아 씨가 네. 어디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책에도 149페이지 보면 총리제를 잘 살려서 분권이 가능하다. 안철수 생각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통합과 소통이 가능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게 대통합은 뭐냐면 새누리당 박근혜하고의 대통합이고 네. 소통합은 민주당과의 소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나는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카드로는 박근혜 플러스 안철수의 공동정부 나눠먹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원장이 외치를 맡고 나는 뭐 내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절대 나는 새누리당은 이렇게 X를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정치는 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기 때문에 네. 자기 그림엔 그래서 이런 총리제 잘 살린다는 거 149페이지에서도 언급했거든요. 네. 오늘 뭐 질문 2개 했는데 벌써 다 됐다고 자꾸 PD가 그러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1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워낙 많은데 오늘 그래도 준비하고 오신 분 중에서 이 말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말. 근데 이 지지율과 네. 국민들의 지지와 대통령을 잘할 사람과 네. 이거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와 네. 역량과 네.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는 데는 국가의 운명을 걸머지는 거니까 네. 인기 이런 거보다도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 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뭐 우리 유권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기 기대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나와서 뭐 못하신 말 또 하시면 되죠. 예. 오늘 아주 분석 재밌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김영환 씨가 화제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벌이다가 감금돼서 고문까지 당하셨다죠. 그분은 나중에 모시도록 하고요.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김영환. 같은 김영환인데요. 이 두 분이 아주 친합니다. 제발 나한테도 관심 좀 가져달라 그런 분입니다. 김영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입니다. 전기기술자에서 사선 의원, 최연소 장관까지. 그리고 앞서 말한 중국에서 고문당한 그 김영관 씨 때문에 연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된 그러한 기막힌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박종진의 캐논한마에 꼭 나오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59초 후에 뵙겠습니다.